자,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한만유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가운고 기출 문제를 가져왔는데, 가운고 기출 보니까 전문항 봤더니 전문항이 한 20문항, 객관식 20문항에 논술형 문항이 3문항이 나왔다. 자, 논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시험지를 받아보지 못했고, 항상 가져가기 때문에 가운고 특징인 것 같아. 그래서 객관식 문항이 20문항, 듣기로 이제 학생들의 듣기로는 이제 논술형이 3문제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객관식 20문항 중에서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중상 난이도는 한 4문제 정도가 나왔으며 고난도 문항이 1문제 이렇게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5문제 정도가 좀 이제 많이 어려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서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가운고 기출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상 난이도를 4문제밖에 넣진 않았으나 한 2-3문제 정도가 조금 말 그대로 좀 기본 유형이긴 했는데 기본 유형 중에서도 어려운 유형들이 있잖아, 그치? 자, 그런 유형들에서 좀 나왔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체감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조금 어려운 유형들이 같이 있으면서 문제 개수도 그렇게 적지는 않단 말이야. 논술형까지 열심히 3문제까지 플러스로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안에 뭔가 좀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시간도 부족할 수 있었겠고 난이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푸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난이도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한 중상 정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가운고 이번 시험지 선생님 보면서 좀 느낀 특징이 뭐였냐면은 어떤 이제 단원에서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이제 단원에서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1단원에서 1단원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2단원도 마찬가지로 특징과 목표가 있는데, 좀 중상 난이도 문항 중에서는 그 단원을 좀 벗어난 느낌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다. 또 역시나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어떤 뭐 심화 교재, 특정한 교재에서 많이 나온다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가운고 이제 대비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단원을 뭐 어떤 모의고사 기출을 가지고 대비한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고난도 문항까지 좀 해결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그냥 수학을 좀 말 그대로 이해를 좀 잘하고 수학을 좀 잘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좀 그런 수준으로 좀 항상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항상 가운고 대비하기 좀 항상 어렵긴 한데 어쩔 수 없겠지. 그래서 너무 특정한 어떤 교재를 푼다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을 특정하게 난 많이 풀어야 된다 이런 특징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개념 이해를 정확히 해주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계속 체크해가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이번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선은 같이 풀어볼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중상 난이도 문제는 이제 9번, 15번, 18번, 19번 이렇게 4문항 정도로 이제 중상 난이도 같이 풀어볼 문제가 되겠고, 고난도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고난도 문항으로 했고, 마지막 총 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항을 같이 볼 건데, 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선생님 총평했던 거랑 이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9번 문항을 우리 지금 시험 범위가 3, 4차 방정식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3, 4차 방정식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유형 같은 건 사실상 3, 4차 방정식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유형이야. 이따가 풀어볼 19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적인 교재나 일반적인 어떠한 그 학습 방향을 좀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9번하고 19번은 좀 맞추기 힘들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가 이런 훈련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많이 틀려왔더라고. 그래서 9번 문항 같은 경우 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서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3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의 음수인 어떠한 3차식 fx라고 했어. 이런 것들 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얘를 보면서 내가 지금 fx라는 걸 좀 관찰하고 완성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인수분해 단위에서 이런 걸 좀 사실상 많이 하진 않아.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볼 거야. 우선은 fx라는 거 첫 번째 줄 읽었을 때 얘가 3차식이면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녀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우선 생각은 들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 건데, FA는 0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정식의 개념으로 좀 많이 쓰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 4차 방정식 뒤에 이제 나올 기말고사 범위가 될 3, 4차 방정식에 쓰이는 표현을 좀 교묘하게 바꿔 놓으셨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것까지는 아닐 것 같으나 주로 이제 다루는 그러한 3, 4차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아까 이따가 19번 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자, 우선은 봤을 때 f의 a를 0으로 만드는 a의 값이 마이너스 4와 7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이제 사실상 인수 정리가 좀 떠올라야 될 것 같아. 자, 거기에 플러스로 뭐야? 뿐일 때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잖아. f-4가 0이고, f-4가 되겠지? f-4가 0이 되면서, 그리고 f 몇이? 7이 0이 된다. 자, 근데, 이거 말고는 0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뿐일 때라는 표현까지 좀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좀 엮어가지고 fx를 좀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볼 건데, 이렇게 가는 거지. 인수 정리로 사실상 충분하긴 해. fx라는 것은 마이너스 4를 때려 넣었을 때 0이 된다니까, 너는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겠고. 자, 그리고 7을 때려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 가지고, x-7도 인수로 갖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fx라는 건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인데 이미 인수 두 개를 좀 찾았고 얘는 2차까지 완성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3차를 더 완성하려면 인수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1차 인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역시나 전개했을 때 3차의 개수가 1이었으면 좋겠으니까 x 플러스 머시기 이런 꼴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드는데, 얘 뿐이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이너스 4 또는 다시 좀 정리해볼게. 이게 플러스 4가 되거나 상수항이 플러스 4가 되거나 마이너스 7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어떤 거 아무거나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것도 괜찮겠지. 이렇게 만약에 생겨먹은 녀석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거지. f 루트 5가 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정확히 이런 건 나타나지 않고 요 두 개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꾸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나머지 하나는 뭐일 수밖에 없겠다? f 플러스 4 이거나 아니면 x-7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fx를 요 정도로 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힌트가 아직 안 쓴 게 있는데 뭐야? 상수항이 음수입니다. 이런 거 안 썼네. 그치? 요걸 활용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가 마지막 인수가 x 플러스 4입니다를 확인할 수 있어. x-7이 되면 상수항은 양수가 되겠거든. 그래서 이렇게 완성만 해주면 돼. 이걸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우리가 시험 범위를 좀 공부하는데,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형은 거의 못 풀어봤을 거야. 이거는 3, 4차 문제를 주로 좀 다루는 거다. 그래서 알았으면은 충분히 좀 풀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거고. 이렇게 fx가 벌써 완성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어. 그럼 뭐지? f-2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대답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9,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6 되는 거야. 답은 마이너스 36이 되겠다. 15문제 같이 볼 건데,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방정식으로 해서 무조건 방정식 풀어봅시다. 이런 거보다도 어떤 실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을 좀 관찰해보는, 다시 말해서 교점의 x좌표가 자체가 이제 실근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관찰해본다라는 입장에서 좀 관찰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과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면은,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게 좀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생각을 못했으면, 이건 좀 풀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이 있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k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x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과 y는 x 플러스 k라는 걸 좀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좀 세주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능 볼 때까지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관찰해보자. 이런 생각들은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익혀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절대값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릴 수는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다 배웠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저거를 열심히 좀, 이것도 역시나 수능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값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겠고. 그러면 이 녀석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고 하면은, 0,-1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서 올려주면 되겠지. 그 자세한 설명은 안 하도록 하고, 얘를 그냥 바로 그리도록 할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좀 이렇게 위로 아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져 있는 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게 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된다. 뭐 이 정도. 자 그럼 여기는 뭐 교점 정도 확인해 본다면 마이너스 1과 자 1, 1 이 정도 이제 찍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랑 이제 관찰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k 값에 따라서 계속 이동시켜가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뭐 어떻게 뭐 푸는 거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항상 이제 k 값이 어떨 때 말 그대로 실근이 4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점이 4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 발생할까? k를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무전 k 값이 좀 적당히 좀 양수였어. k가 지금 y절편, 이 직선의 y절편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 y절편 찍어가면서 확인하면 될 거고 자 이런 기울기 같은 경우 1인 거니까 기울기 1짜리 좀 직선을 그려가면서 관찰하면 될 거야. 자 k가 좀 적당히 양수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점이 좀 하나 그리고 오른쪽 여기 위에 자 둘 이렇게 2개가 찍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자, 근데 우리는 4개의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니까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럼 K가 어때야 되겠어? 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교점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 K가 위로 가면은 교점은 계속 2개일 거야. 자, 그 정도는 판단해 줘야 되겠고. 자, 그래서 좀 점점 내리다 보면은 좀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대단한 건 아니겠고 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저런 직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거든. K를 내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잘못된데 아무튼가 저기 접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교점이 여기서 하나, 여기 접할 때 하나, 자 여기서 하나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야. K를 내리다 보면은. 근데 여전히 아직 교점은 4개가 아니니까 자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자 요거보다 이제 상황보다 K 값이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교점이 하나였던 게 2개로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교점이 4개인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K를 좀 더 내려볼 건데 어디까지 내려볼 거냐면 여기까지만 내려보도록 할게. 자, 마이너스 1,0에 지나는 그 직선,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려질 것 같거든. 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 요 정도면은 충분히 잘 보일 것 같아. 자, 요런 경우도 이제 격점이 몇 개냐면은 여기서 하나, 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될 거야. 자, 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 더 내려가서 뭐 직선을 그려보면은 교점은 이렇게 2개 나오다가 뭐 하나 나오다가 안 나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게 K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찰한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게 이 보라색으로 체크해놓은 이 2개의 직선 사이에 직선이 존재한다면 교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찍힐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눈으로 보고 그래프를 관찰해보고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럼 이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게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그때의 직선의 K값을 관찰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0을 대입해던가 아니면 기울기 1짜리니까 Y절편 그때 Y절편 1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그때 Y절편 K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다? 자, K라는 녀석이 우선은 자,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되겠다. 자, 플러스 1일 때, 자, 요 녀석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보다 이제 컸으면 좋겠다니까 얘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 해석해내면 문제가 끝나겠네. 자, 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포물선과 자, 직선이 접하는 거는 역시나 교점이 한 개인 상으로 우리 해석하기로 했었던 것 같고. 자,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풀 수 있어야 될 거야. 자, 우선 정리해보면, 자, 요 포물선이 필요하겠지. 요 포물선과, 자, 어떤 직선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쟤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 자, 얘와 어떤 걸 관찰하겠다? y는 x 플러스 k가 자, 접하는 상황을 한번 해석해보겠다. 역시나 y를 소구하는 방향으로 자, 식을 작성을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잠깐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여야 접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 판별식 D를 볼 거고 자, 판별식 D를 보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자, 1-4k 플러스 4가 되겠고 얘가 어때야 돼? 0일 때 얘는 근이 실근이 하나겠다. 중분이 같겠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마무리 한번 해보면 이때 이 K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4분의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K라는 건 얘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교점 4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래서 K라는 건 4분의 5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의 답은 이제 1부터 4분의 5 사이. 자, 1초과 4분의 5 미만. 이게 답이 되겠네. 자, 18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 18번 문제도 조금
특징이 이제 인수분해에서 자, 이런 유형들이 좀 많이 풀 것이고, 자, 이런 문제 봤을 때 우리가 막 치환해 가면서 인수분해를 막 열심히 해봤던 기억들이 있을 거야. 대비를 열심히 했다면. 근데 사실상 이거는 어떤 힌트를 좀 잡지 않으면 이렇게 연산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건 인수분해랑 크게 뭐 연관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다시 말해서 강고 선생님께서, 그치,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좀 싫어하시다가, 그래서 아무튼간 자, 이렇게 이건 인수분해 문제는 정확히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단순한 그 연산 정도로 좀 치환해서 그냥 단순 연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마 인수분해 해서 열심히 한번 해봤을 거야. 근데 좀 잘 안 됐을 거고 좀 이걸 많이 좀 틀렸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인수분해 좀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치환해서 안 됐을 거야. 자, 근데 주어져 있는 수들이 어떠한 좀 특징이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보여. 그게 좀 관찰이 돼야 되거든. 사실 무슨 얘기냐면, 자, 0.175라는 숫자가 계속 보일 것이고, 그리고 0.525라는 숫자가 계속 보일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A로 치환하고 뭐 B로 치환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인수분해 안 됐을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 아니라고.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 얘 3배를 하면은 얘랑 같아집니다. 이런 특징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찾지 못했으면 역시나 이거 풀지 못하는, 자, 그런 문제가 됐을 것 같고. 자, 한번 이제 끌어내 볼게. 그러면 얘를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거지. 0.175라는 거를, 자, 보기 안 좋으니까 뭐 A로 치환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뭐야? 0.525라는 건 그냥 3A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연산 때려버리면 그냥 되는 거거든. 뭐 특별히 인수분해까지도 아닌 것 같고. 자, 치환해서 다시 한번 놓으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A의 세제곱이 되겠지. 자, 플러스, 자, 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자, 3A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자, 플러스, 자, A가 하나 곱해져 있고, 뭐가 있는 거야? 3A의, 자, 제곱이 있는 거고, 자, 이거 연산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거든. 자, 인수분해가 아니라고, 그치? 자, 정리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 있고, 자, 이거 세제곱 27 곱하기니까 54가 되겠네. 54가 되겠고, 이거는 3, 3은 9가 되니까 1 더하기 54 더하기 9는 뭐가 되는 거지? 64가 될 거야. 자,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64a 세제곱.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거의 값을 좀 관찰해 봅시다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우선 정리 다시 한번 돌려놔 볼게. 자, a라는 거 0.175라는 걸 좀 갖다 놓고, 자, 64라는 것도 역시나, 자,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선 소인수 분해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2의 6제곱이, 자, 64라는 숫자가 되겠고, 자, 0.175라는 숫자도 좀 정리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 175라는 걸 좀 여기다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써볼게. 175라는 걸 좀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자, 5라는 게 좀 잘 보일 거고, 5, 35, 5, 25. 자, 5랑 7. 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야. 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 자, 5의 제곱 곱하기, 자, 7. 이라는 것에, 자, 세제곱꼴인데, 자, 이게 사실상 이제 얘는 175가 아니라 0.175였으니까 되게 열받네. 자, 다시. 자, 0.175였으니까, 자, 곱하기 뭐가 있는 거야? 자, 1000분의 1이 있는 거거든? 자, 여기 정리 이렇게 해볼게. 자, 10의 세제곱분의 1 곱해져 있는 것의 세제곱.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야. 많이 좀, 자,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좀 이렇게, 뭐 연산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인수분해한 게 아니라 좀 전개를 해서, 자, 지수법칙 열심히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2의 6제곱은 자, 앞에 이렇게 있겠고, 자, 곱하기. 자, 이 같은 거 5의 6제곱이 되는 거지. 5의 6제곱. 그치? 자, 플러스 곱하기 7의 몇 제곱? 3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10의, 자, 9제곱분의 1. 이렇게 좀 떨어질 거야. 자, 그래서 얘 보면은 여기서 이제 힌트가 보이는 거지. 아, 얘가 10의 6제곱, 10의 6제곱이니까 여기는 10의 9제곱이랑 자, 좀 어느 정도 좀 날라가겠고 6개씩 날라가겠고 남는 걸 좀 생각해보면 뭐만 남겠다? 아, 7의 세제곱과 자, 10의 자, 6제곱 날라가서 10의 세제곱분의 1 정도만 남겠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7의 세제곱은 열심히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7 곱하기 7이 49고고 거기다 7 하나 더 곱하면 다 계산이 될 건데 7, 9, 63 7, 4, 28.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000분의 1 곱하기 3, 4, 3이니까 얘의 답은 0.343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인수분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치환해서 자, 어떤 힌트를 가져서 우리가 인수분해 해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히 이렇게 치환하면은 그냥 단순히 연산하는 문제가 그냥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조금 역시나 계속 얘기하겠지만 조금 안타깝지 않나. 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자꾸 허를 찌는 문제들이 좀 주로 나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자, 그런 문제였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같이 볼 건데 19번 문제 같은 경우 뭐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자, 1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상의 3, 4차 방정식에서 좀 주로 다루는 그런 유형이 좀 나왔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들어.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봐봐. 자, 특징이 뭐냐면 얘 보기차식이란 말이야. 사실상 방정식으로 놓고 이제 설명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방정식을 좀 놓진 않고 계속 이제 시험 범위에 맞게 좀 해설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 이런 거는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자, 거듭제곱 형태, 자, x의 제곱 또 x의 4제곱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다시 말해서 x나 x 세제곱이 없는 그러한 4차 다항식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차식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자,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어. 자, 한번 볼게. 자, fx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제가 0을 만드는 걸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아까 구원 문제랑 비슷하지. 그래서 방정식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이제 방정식에 그만하도록 할게. 자, 아무튼간 지금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얘가 보기차식이래. 자, 보기차식 어떤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자,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자, 어떠한 a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 특징이 어떻게 해? 보기차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것 모든 것들 얘기하는 거지. 자,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이런 걸 이제 보기차식을 하는데 자, a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 뭐 p 정도로 쓰도록 할게. 자, 여기다 p를 대입하면 0이 된다 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p를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거거든. a p의 4제곱 플러스 b p 제곱 플러스 c가 지금 0이 된다. 가정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만족한다면.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보기차식 같은 건 제곱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p 여기다 마이너스 p를 대입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역시나 똑같이 a p의 4제곱 플러스 b p의 제곱 플러스 c는 0. 자, 요게 똑같이 만들어져 버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거든. 자, p를 대입한 값이 0이 나온다라면 마이너스 p를 대입한 녀석도 무조건 0이 나옵니다는 보기차식의 어떠한 특성이야. 자, 기말 대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보기차 방정식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하고 보기차 방정식에서는 뭐 켤레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떠한 그냥 근 하나, 허근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P라는 근을 그냥 갖는다 라고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P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선생님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자,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지금 문제를 읽으면 x의 개수가 1이면서 자, 상수항이 실수에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 곱으로 쪼개졌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낸 거거든. 자, 보기차식을 자, 어떻게 1차의식 4개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을 보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 자,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내가 어떻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좀 쪼개보겠다. 자, 이런 얘기로 좀 볼 수 있겠고 자,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봐봐. 자, 얘는 또 다른 얘기로 인수정리로 표현하면 이 표현이 곧 무슨 얘기냐? fx는 뭘 인수로 갖고 있다? x-p를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얘가 인수로 갖는다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되겠어? 무조건 얘는 실수든 허수든 무조건 된다고 했어. 자, 무조건이거든. 자, x 플러스 p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x 플러스 a라는 인수가 있으면 자, 무조건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x 마이너스 a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그렇게 좀 쓰는 건 좀 열받으니까 자, 지금부터 좀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자, 이거부터 이걸 짬뽕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 이런 얘기야. 자, 다항식이 있는데 몇 차? 4차 다항식이 있었고 얘가 보기차식이었어. 자, 이렇게 보기차식이 있었는데 이게 4개로 좀 쪼개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주겠느냐? x-알파라는 인수를 좀 가져버리면 무조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알파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고 4개로 쪼개져준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나를 x-베타로 잡아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x 플러스 베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얘기거든?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좀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자 이거 두 개씩 전개를 해서 가보자. 합차니까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자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 상수항이 실수인 녀석이었으니까 지금 알파랑 베타는 실수여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끌고 온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가 실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로 자 얘가 0이어버리면 얘 같기 때문에 다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으로 볼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0이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치? 자 얘는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우선은 뭐였으면 좋겠다? 자 0이 아니면서 양수였으면 좋겠다로 바뀌겠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자 0은 될 수 없어야 된다고. 사실상 또 얘랑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얘랑 또 같아 버리면 자 서로 다른 4개가 될 수 없을 것이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좀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알파 제곱 여기서 있는 알파 제곱과 자 베타 제곱이라는 건 어때야 되면서 서로 같지 않아야 되면서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이거 그럼 깔끔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k-5라는 자 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려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거든. 자 선생님 요거를 A로 치환하고 B로 한번 치환해 볼게. 얘를 A로 치환하고 자 B로 치환해서 다시 한번 써본다면 이런 얘기거든. 자 얘가 무조건 이렇게 되긴 할 건데 자 A랑 B랑 어때야 된다? 자 서로 다르면서 양수여야 된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좀 정리해서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얘가 내가 어떻게 x제곱이라는 거를 자 어떻게 대문자 x로 한번 치환해서 다시 한번 관찰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다시 볼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5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이거 어땠으면 좋겠다? x-a와 자 x-b로 이렇게 쪼개졌으면 좋겠고 a와 b는 어땠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양수였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자 그럼 서로 다른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5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 자, 두 근의 a와 b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두 근이 어땠으면 좋겠다? 자, 서로 다른 양수였으면 좋겠다로서 자, 해석이 여기까지 가능하겠지.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요걸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이 되는 거야. 그치? 바로 치환해놓고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을 가져야 된다로서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 서로 다른 양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가 좀 세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경향이 있어. 자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뭘 확인해 봐야냐면 서로 다른 우선 실근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거야. 자 그래서 4분의 D를 좀 관찰해보면 4분의 D를 관찰해보자. 자 뭐가 나오는 거냐면 4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되겠고 얘가 양수여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것 같고 첫 번째가 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자. 자,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자, 두 근의 합이 될 거야. 자, A 플러스 B를 관찰해 볼 건데, 두 근의 합은 지금 4로 나와 있으니까, 자, 두 근의 합은 그냥 여전히 양수니까, 자, 이거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두 근의 곱이 양수인 것까지만 관찰하면 되겠고, 자, A 곱하기 B라는 거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K-5가 되겠고, 자, K-5가 뭐야 돼?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셋 단에 만족하는 그런 자연수 K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니까 그럼 각각 좀 정리해 보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K라는 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자 9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가 요 첫 번째 요게 되겠고 A 플러스 B는 양수였으면 좋겠다는데 자 4로 그냥 나와 있으니까 양수인 거니까 K랑 관계없이 뭐 성립하는 상황이 되겠고 역시나 좀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저 5보다 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수 값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고 가능한 건 6, 7, 8 이렇게 3개가 있겠네. 자, 3개를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7, 3,
21인가? 자, 7, 3, 21. 답은 21이 되겠다.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6, 7, 8이겠고, 자, 요거 3개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1로 결정하면 되겠네. 자, 마지막, 자, 20번 문항을 볼 건데,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읽어보면은, 자, 함수 y는 ft라는, 자,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자, 여기 뒤에다 보면은 선생님이 좀 그려놨어. 자, 여기 y는 ft라는, 자,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그리고 나서, 자, 그림과 같을 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뭐 옳은 것을 기억, 니은은 디귿에서 골라봅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 좀 자세히 좀 적어놓고 그냥 관찰해보면 될 것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 자, 개수니까 선생님 ft 앞에다 놓을게. 자, 이렇게 x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플러스 ft 는, 자,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좀 관찰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면 되겠고, 사실상 좀 소개를 하면은 이런 거거든? 이게 일품 교과서의, 자, 일품이라는 교재 안에 정확히 이제, 자, 이런 FT와 똑같은 녀석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 똑같이 생긴 방정식으로 기억하거든. 똑같이 생긴 방정식이 어떠한, 자, 글의 개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변형해서 내셨다. 좀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거고. 근데 역시나 좀 잘 변형을 하셔가지고 그걸 풀어봐서, 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풀고 그냥 뭐 그게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아, 잘 모르겠으니까 외우자 좀 이렇게 했으면 자,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을 좀 다 맞추기 힘들었겠지. 자, 그래도 아무튼간 뭐 좀 잘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한번 그냥 볼 건데 별거 아닌 거야. 자, 이 그래프가 있으니까 좀 막 우리가 좀 혼돈을 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좀 간단하게 보면 그래프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잘 써볼게. 자, 여기 함수값이 자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1이고, 자, 2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이고, 마이너스 2, 자,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좀 여기 방정식이 좀 겹치는데 조금 잘 봐줬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지금 자, 선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자 어떠한 함수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그냥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보니까 ft의 값이 최대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자, ft의 그래프를 좀 관찰해 봤을 때, 자, 값이 가장 큰 경우는 자, 여기 있는 것에, 자, 항상 값은 y좌표를 얘기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냥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이런 거야. 그냥 ft가 몇일 때, 자, ft라는 녀석이 그냥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럴 때 두 실근을 갖는다 물어봤는데, 좀 아무튼 이제 보면 되겠네. ft가 뭐일 때 2일 때라고 했으니까 때려 넣어서 보면 될 거야. 방정식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2니까, 자, 4x, 자, 플러스 2는, 자, 0이라는 방정식일 때 실근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고, 자, 보면 알겠죠? 그냥 판별식만 보면 되겠고, 그냥 4분의 D 그냥 관찰을 해버리면 4 마이너스 2니까, 자, 2가 나와서, 자, 양수인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자, 판별식이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상황이 맞네 하고서, 자, 기억은 참이 되겠네. 좀 너무 위에 있는데, 자, 참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자, 중근을 갖게 하는 서로 다른 실수는, 자, 4개가 있다.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억을 풀어봤으면 좀 감이 올 거야. 조금 이제 어색한 좀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심화 문제에서 계속 나올 거고, 이런 표현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익혀줬으면 좋겠고, 많이 좀 풀면서 좀 너무 이제 이런 거 봤다고 처음 보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좀 어색하니까, 어색하면은 좀 문제를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 어색하지 않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x의 2차 방정식에서 x의 2차 방정식은 그냥 개수일 뿐인 거야. 너무 어색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고, 자, 다시 중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되는 좀 경우를 좀 생각해보면 되겠고, 자, 여기다 그럼 저 녀석 자체 판별식을 좀 써보면 4분의 D를 한번 써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ft의 제곱 마이너스 ft,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 얘가 이제 판별식이 되겠지. 자, 얘가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ft로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지. ft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니은을 좀 관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가 0이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자, 그럼 얘가 지금 0이 되려면, 자, 어떤 경우가 이제 가능하겠냐 했을 때, ft라는 게 몇이거나, 자, 0이거나, 자, 또는 뭐일 때 ft라는 게 몇일 때, 자, 1일 때, 자, 얘가 0이 되면서 판별식이 0이니까, 자,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ft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관찰을 한번 해볼 건데, ft가 0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냐면, 자, ft 함수값이 0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ft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개가 있냐면은 지금, 자, 1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지. 자, 이렇게 그어봤을 때, 자, 몇 개가 있는 거냐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자, 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판별식 D를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자, FT가 될 수 있는 0 또는 1이 되면 되겠고, 그러니까 FT가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은 4개가 있었고, FT를 1로 만드는 T의 값은 3개가 있었으니, 총 몇 개 겹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총 7개가 있습니다. 답이 되는 거라,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자, 그럼 디귿 마지막으로 보면서, 자, 끝내볼 건데, 자, 절대값 t가 2보다 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절대값, 자, t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선생님 이거 하면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온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몇 번씩 얘기하는 거야. 자, 얘가 의미하는 건, 자, t라는 게,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자, t라는 게, 자, 2보다 큰 상황을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걔의 그래프를 좀 관찰을 해볼 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t가 2보다 큰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 보라색으로 표현해보면, 2보다 큰 상황이라면 얘의 값을 좀 얘기하는 걸로 관찰하면 되겠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자, 다시, 자,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기준 왼쪽과 1을 기준 오른쪽에 해당되는 상황을 얘기해 봅시다인데, 그때의 값들을 좀 관찰해보면, 모두 다 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때라고 하면은 뭐 어떤 상황이냐면, 자, FT가 정리하면 FT라는 게 0보다 작은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로 좀 관찰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FT라는 게 0보다 작을 때는, 자,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를 지금 질문하는 걸로, 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시 넘어와서, 자, 판별식이라는 걸 관찰을 할 건데, 자, FT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관찰을 해봅시다고. 자, 여기 FT 갖고 놀기 좀 그러니까 FT를 뭘로? 자, 선생님이, 자, 뭘로 치환해볼게요. 대문자 X로 한번 치환해볼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대문자 X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떤 함수를 볼 건데, 어떤 함수를 볼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관찰해보고, 그거의 값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볼 거지? 자, 한번 볼게. 자, X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0,0을 지나면서, 자, 1,0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이러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지.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진 게, 자, X를 보면 어디서 보는 게 맞냐면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만 보는 자라고 했으니까, X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관찰했건, 요 부분만 관찰을 하면 되는 거야. 괜찮겠지? 자, 요 부분만 관찰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얘의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더라. 자, 이게 좀 파악이 되는 부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t가 이런 범위라고 하면, 그때 ft의 범위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보면서 관찰할 수 있겠고, 자, FT가 말 그대로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자, 너라는, 자, 판별식을 좀 관찰해 봤더니, 뭐가 나왔더라? 항상 양수가 나왔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저걸 만족하는 상황에서 판별식이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야, 자, 문제의 답이 되는 건데, 자, 디귿은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네. 자, 그래서, 자, 20번 문제 같은 기억 하나만 좀 맞았다. 라고 좀 판단이 들면서, 자, 20번 문제 여기까지 좀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자, 마무리로서, 자, 이번 좀 시험 문제 여러 가지 좀 풀어봐서, 같이 풀어서 알겠지만,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 근데, 뭐랄까. 사실상 좀 애매한 거기 때문에, 애매한 거, 뭐, 선생님들이 뭐,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부등식, 자,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실상의 그런 그 단원에서 충분히 뭐 우리가 다루는 유형이 아닐지라도, 다른 단원에서 다른 유형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안에서 사실상 해석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긴 했겠으나, 그래도 꿋꿋이 좀 잘 풀어내서 좋은 점수를 맞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 이런 아쉬움이 남는, 자, 그런, 자, 기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기말고사 좀 같이 또 역시 열심히 잘 대비해서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 자, 맞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자, 영상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